안녕하십니까. 해커스테스의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소비자 이론 첫 번째 시간인데, 소비자 이론이 이제 경제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이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계 효용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현시 선호 이론, 기대 효용 이론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고, 무차별 곡선 이론에 뭐 이구간 모형, 그리고 여가 소득 모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경제 신문을 읽는 게 이 시험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이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진 않아요. 그런데 이 소비자 이론을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건,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이드를 드리면 그 가이드를 잘 따라가셔야 되고, 여기를 깊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테스트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제가 공기업도 하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뭐 공무원, 공기업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그때는 되게 깊은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는 딱 테스트에 맞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비자는 앞에서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를 할 때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데,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측정이 좀 불가능한 개념이다. 그런데 경제학은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막 수학적이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별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뭔가의 계산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좀 수치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만족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등장한 이론이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거예요. 한계 효용 이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효용은 유틸리티, 복수형 유틸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효용이다. 그래서 얘는 효용이라는 것이 기수적인 측정을 통해서, 기수라는 것은 100점 만점에 100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70점이냐 80점이냐 100점이냐 이렇게 따져서 효용을 측정하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한계 효용 이론에서의 한계 효용, 효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소비의 극주체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두 번째는 한계용은 화폐 환경을 일정하다, 한계용 체감인데, 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한계용 체감. 그래서 한계용 체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량을 1단위씩 늘려갈 때, 현실에서,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약간 늘려갈 때라는 것이고요. 내가 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깔아놓고 한 개씩 먹으면 처음엔 좋다가 좀 있으면 배부르다가 나중에는 짜증나다가 이제는 이제 왜 하겠죠. 그리고 그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만족감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만족감을 기수적 점수로 표현한 거고, 두 번째 한계 효용은 궁극적으로 체감한다. 이 정도의 얘기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죠. 원추, 결추예요. 원추, 결추. 그래서 내가 소비량을 늘려갔을 때 총 효용이 얼만큼 늘어나느냐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량이 하나, 둘, 세 개로 늘어났을 때 총 만족감이 내가 100이고 180이고 240이다 이렇게 돼 있다 치면, 하나가 늘어났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우리가 한계 효용입니다. 그죠? 그럼 그게 뭐다? 100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가 하나 늘어났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 80이 늘어났어요. 하나를 추가했을 때 추가적으로 60이 늘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계 효용에 대해서 그래프를 묻는 시험 문제는 테스트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처음 할 때 비전공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한 바퀴를 쭉 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한계라는 것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을 합니다. m이라는 것은. 근데 그건 여기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생산함수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죠. 그래서 일정을 넘어서면 이제 나의 만족감이 감소하는데 처음에는 플러스로 감소하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감소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한계용 체감의 법칙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총효용은 뭐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한계 효용을 합쳤더니 얘가 나온 거예요. 요걸 합쳤더니 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T는 토탈. 이제 약자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T는 토탈. 그 다음에 우리가 M은 한계예요. 그래서 T를 M으로 만드는 게 미분이에요. 미분. M을 T로 만드는 거에 적분이에요. 그러면 테셋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제학 객관식에서는 미분은 나오고 적분은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을 볼 때. 근데 테스트에서는 미분도 안 나와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안 나와요. 와우. 그래서 여러분들 막 나오면 제가 뭐 기초수학 특강 이런 거 할 텐데 그런 게 뭐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M 얘는 어디서 그은 기울기다. 접선에서 그은 기울기다. 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이란 게 뭐예요? 합하여라는 거예요. 합하여. 그래서 한계 효용의 합은 총효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효용이란 게 뭐냐면 처음에는 막 증가하다가 체증적 증가, 체감적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지금 여기 이게 3까지가 뭐냐면 한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총효용이 최대치가 되는 거고 경제학에서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은 점에서 극대치가 되죠.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 이 함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문제 주면 미분을 하고 그것이 빵 만들면 우리가 최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그래프도 뭐 그닥 많이 나오진 않고 이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나마 나올 만한 게 우리가 한계 효용을 합하면 총효용이에요. 한계 효용을 합하면 총효용입니다. 그쵸? 그러면 한계 효용 합하면 총효용인데 우리가 한계 효용이 플러스다. 한계 효용이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한계 효용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총효용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증가합니다. 근데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플러스 상태로 감소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상태로 감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계 효용이 Q1, Q2일 때 얘가 10이고 7이다. 그러면 총 효용은 얘는 10이고 얘는 17이잖아. 그러니까 총 효용 커졌죠. 얘는 감소했지만 총 효용 커졌죠. 그러니까 플러스 상태에서 감소하면 여전히 총 효용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증가하고 얘는 뭐가 된다?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나마 여기서 나올 건 딱 하나예요. 보다 한계 효용이 감소하면 총 효용은 감소한다. 말 틀려요? 틀렸다. 왜? 한계 효용이 감소하더라도 플러스 상태면 여전히 총 효용은 증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감소하는데 마이너스면 감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하나 딱 기억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계효용과 관계는 총효용이 한계효용의 합인데 얘가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요. 자, 가치 역설은 뭐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나오진 않고 참고사항. 이건 앞에서 고고에서는 나온 적이 있어. 자원의 희소성에 관련해서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소비량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한계 효용이에요. 우린 배웠어요. 한계 효용의 합이 뭐였다? 총 효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Mu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면적이 물의 총 효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게 Mu 다이아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계효용이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Mu 물의 한계효용이 여기 있다. 그런데 다이아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반적 사람이라면 다이아를 언제 삽니까?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는 이렇게 한 번. 이제 일반적이면. 그래서 여기 Mu 다이아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이아 반지가 비싼 이유는 다이아 반지는 대부분 한계 혹은 소수를 소비하기 때문에 다이아의 한계 효용이 높아서 총효용은 물이 크지만 한계 효용은 다이아가 크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 효용이다 라는 것을 가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총효용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효용 이론에서의 소비자 선택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높은 경제학에서는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예산 제약이 없으면 한계 효용이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한계 효용이 0이 될 때까지라는 것은 총 효용이 극대화가 될 때까지 소비를 하는 거죠. 총효용이 극대화가 될 때까지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산 제약이 있다라는 것은 요 예산 제약이 있지만 우리 테스트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 씀입니다. 돈을 다 쓰고 and 그 상태에서 소비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돈을 다 쓴 상태에서 소비량을 조절하는 거라고요. 자,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사례 분석이에요. 나는 가진 돈이 1,000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가진 돈을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얘는 100원이고 얘는 2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무엇을 비교해야 되냐면 한계 효용끼리 비교해야 돼요. 근데 어묵이 얼마였다? 100원이고 200원이니까 얘는 100원이고 얘는 200원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묵이 좋아요? 떡볶이가 좋아요? 당연히 떡볶이가 좋아요. 왜? 얘는 200이고 400이고. 그런데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같아야 되잖아요. 얘는 200원짜리니까 400원이 좋은 거지. 따라서 얘를 이제 뭐다? 100원당으로 바꾸면 얘는 200원이 되겠죠. 100원당으로 바꾸면. 그럼 100원당으로 바꾸면 얘 나눠줘야 되니까 190, 얘는 185, 얘는 180, 얘는 175, 이 정도만 해볼까요?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다 써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셋이란 게 굉장히 과도하게 어려운 수학적 공식을 내지 않는다. 이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나는 돈을 쓰는데 둘이 같네. 그럼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가진 돈은 얼마였어요?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요거 사는 거죠. 그럼 얼마 쓴 겁니까? 300원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700원은 저축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전제 조건이 우리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했더니 얘가 높죠. 그러면 요걸 소용하게 하고, 요렇게 비교하니까 요거 좋죠.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 지금 얼마 쓴 거예요? 100원, 300원, 500원, 700원을 쓴 거예요. 아직도 나한테는 얼마 남았어? 300원 남았죠. 그러니까 얘 쓰고 얘 쓰면 100원짜리 2개 쓰고 200원짜리 4개, 즉 어묵 2개와 떡볶이 4개를 소비해서 나는 1,000원을 다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100원당, 여기는 이제 100원으로 맞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뭘로 맞춘다? 1원당으로 맞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결과만 하나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MUX가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해요? XJ 1단위를 추가할 때 늘어나는 한계 효용이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고, MUY가 있어요. 근데 얘가 100이고요. 얘가 50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계 효용이 만족감이니까 XJ를 소비해야 되겠어요? YJ를 소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YJ를 소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무엇을 넣는다? 가성비를 넣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얘가 좋은 건데, 얘는 PX의 가격이 100원이고 얘는 PY의 가격이 1,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그냥 단순하게 이걸 나눠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PX분의 MUX가 1분의 1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XJ 1원당 한계 효용이 1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인 건 뭐야? 2분의 1이니까 결국 얘를 뜨면 1분의 0.5잖아요. 그죠? 1분의 0.5. 그럼 뭐냐면 YJ 1원당 한계 효용이 0.5예요.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1원당으로 바꿨죠. 그러면 이럴 때는 돈을 다 쓴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지금 얘가 높다라는 것은 XJ를 늘리고 YJ를 줄이면 된다 이거예요. 1원을 조절하는 거죠. 왜? 돈을 다 쓴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면 YJ를 늘리고 XJ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더 소비하면 얘는 줄어들 거예요. 왜? 그게 한계용 체감이니까. 얘는 줄이면 얘가 늘어날 거니까 결국은 같아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얘가 크다 그러면 XJ 1원어치 한계 효용이 YJ 1원어치 한계 효용보다 크면 XJ를 늘리고 YJ를 줄이세요 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 YJ 1원어치 한계 효용이 크면 YJ를 늘리고 XJ를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둘이 같으면 좋겠어 효 이거죠. 그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계 효용 이론에서 할 건 다 한 거예요. 이게. 자, 1번 뭐였다? 한계 효용은 만족감을 기수적으로 표현하는 거였다. 이 한계 효용 이론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소비량을 늘려갈수록 추가적인 만족감인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한계 효용과 총 효용의 관계에서 한계 효용이 증가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계 효용의 부호, 플러스면 총 효용이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총 효용이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빵인 데서 극대화가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은 XJ 1원어치 한계 효용과 YJ 1원어치 한계 효용이 같을 때 됩니다. 한쪽이 크다면 큰 쪽을 늘리고 작은 쪽을 줄이면 됩니다 라고 한 것이 한계 효용 이론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막 되게 복잡하게 내진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설명 다 돼 있죠. 자,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정상적인 X를 소비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입니다. 한계유용이 0일 때 총유용이 극대화되겠죠. 한계유용이 감소하면 총유용은 반드시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 X제의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한계유용이 감소시킨다면 총효용은 감소한다고 아니죠. 네 번째, X제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총효용이 증가하면 한계유용은 플러스이면 되죠. 감소하더라도 상관없고. 마지막, X제 한 단위를 소비할 때 소비자의 총유용이 증가한다면 한계유용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거. 그래서 한계효용과 총효용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차별 곡선 이론이고요. 예, 무차별 곡선 이론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무차별 곡선의 특성,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소비자 균형은 굉장히 노멀한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없고 무차별 곡선의 성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특수한 형태, 이 두 가지가 되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이 인디퍼런스 커브 IC 쓰고요. 이제 I 이렇게 씁니다. I. 인디퍼런스 무차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해서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소비량의 조합을 연결한 선으로 무차별 곡선에 어떤 조합이든 동일한 만족감을 준다. 뭐 이렇게 말이 어렵죠. 이런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바뀝니다. 곡선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봤던 것은 P, 0, Q 이런 식이었죠. 얘가 원인, 얘가 결과였어요. 그래서 수요, 뭐 공급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얘도 X, 얘도 Y예요. 그러니까 둘 다 원인이에요. 둘 다 원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X제, Y제,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위에서 내려본 모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요렇게 I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만족감이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여기 가격의 이 수량이에요가 아니라 여기는 요 Y제와 요 X제를 결합해서 요 만족감이 나와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건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수식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형태를 물어보는 것은 테스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현실에서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X제가 있고 Y제가 있다. 충남 보령시에 살던 호성이가 있습니다. 저예요. 옛날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 뭘 했었냐면 생일잔치를 했어요. 생일잔치. 그래서 생일잔치 때 1번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 요리로 짜장면을 시켜주시고, 엄마가 요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것도 사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점심때쯤 가가지고 저녁 될 때까지, 왜냐면 우리 때는 일찍 어두워지면 집에 가야 됐어요. 저희 때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시골이니까 또 어두워. 그러니까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그거 했겠어요? 초등학교 3, 4학년이 한 거지. 그러니까 놀러 간 거죠. 그럼 이제 어머님이 집에 갈 때 사탕이냐 초콜릿이냐 이렇게 주는 거야. 너 사탕 4개 초콜릿 3개짜리 가져갈래? 사탕 3개 초콜릿 4개짜리 가져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잖아. 저는 초콜릿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초콜릿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사탕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예요? 그냥 안 꺼놔주세요. 그게 뭐냐면 1번 조합이나 2번 조합이나 나한테 주는 만족감은 똑같아요. 이런 뜻이죠. 그걸 우리가 무차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자 꾸러미 중에서 뭐 아무거나 가져가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것이 무차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정의를 했고요. 그 예시로 제가 제 책에 적어 드린 것이고, 그럼 우하향의 기울기를 갖는다예요. 자, 요거 특징, 요거 테스트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성질 이거 되게 좋아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하향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건 이거죠. 아까 x제가 4개, y제가 3개, x제가 3개, y제가 4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4개다 그러면 이건 뭐다? 무차별하다라는 거죠. 무차별하다. 자, 그런데 자,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I0, 얘가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라면 A와 B가 무차별할 수 있나요? 무차별할 수가 없어요. 왜? A점은 X0, Y0를 소비했고 B점은 X1, Y1을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B점의 소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모이스 배로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서는 많이 소비하면 나쁘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왜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좋아요? 섞었잖아요. 여러분들 치킨만 먹으면 몇 마리 먹을 수 있는 줄 알아요? 한 마리밖에 못 먹는데요. 치킨만, 온리 치킨만 뜯어 먹으면. 근데 거기에 단비 같은 콜라를 섞어주면 두 마리가 가능해집니다. 거기다가 치킨무가 들어가면 3마리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고루 소비하면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그대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more is better라고 하는 강단조성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무차별 곡선에서는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좋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하향의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무차별하기 위해서는 x와 y가 있을 때 이렇게 I0라는 무차별 곡선이 있다라는 것은 x0와 y0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요점이 A점이라면 B점은 지금 x가 늘어난 만큼 y가 줄어들었어야죠. 그래야 무차별하다고 할 수 있지 하나가 똑같고 하나가 늘어난다던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늘어난 게 있으면 줄어든 게 있어야 무차별하다고 할 수 있다. 무차별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죠. 요건 이제 어떻게 있는 거냐 이렇게 있는 거죠. x제 2개, y제 5개를 소비하는 것이나 x제 3개, y제 3개를 소비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차별합니다. 만족감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에서 멀수록 더 높은 효용을 갖는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I1이 있다는 거죠. I1은 만약에 여기에 여기 이렇게 뭐가 있다. C점이 있다예요. 그럼 C점은 A와 Y제의 소비는 동일하지만 X제의 소비가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면 D점이라고 한다면 B점과 X제의 소비는 동일하지만 Y제의 소비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A와 B보다 CD가 즉 I1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만족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단순하게 I2가 더 만족감이 크다. 원점에서 멀수록 우리가 만족감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차할 수 없다라는 건 이런 거죠. I1과 I0가 있어요. 그러면 요 선에 있으면 만족감이 동일하다, 무차별하다고. 요 선 위에 있으면 만족감이 동일하다, 무차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와 C가 같고 A와 B가 같으면 B와 C도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가 없죠. 왜? B가 C보다 X제도, Y제도 더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차하는 건 없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게 그려야 돼요. 네 번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테스트에서도 얘는 사용해요. 얘는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래가지고 한계 대체율. 한계가 뭐예요? 마지널입니다. 대체 substitution 우리 후보 선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율, 레이트.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렇게 x, 0, y가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i가 있을 때 요 기울기를 MRS XY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내진 않습니다. 내진 않아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호성이가 있어요. 접니다. 여기가 피자고요. 얘가 치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호성이가 이렇게 있는데 나 피자 하나, 치킨 7개, 치킨 한 마리, 피자 7개 갖고 있어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 하나만 늘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 피자 많이 갖고 있죠? 피자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4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 여기를 우리가 MRS XY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늘린 게 뭐야? 델타 X고요. 요렇게 줄인 게 델타 Y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울기가.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여기로 왔더니 3이었더니 나 하나밖에 못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는 지금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MRS XY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Y 델타 X분의 마이너스 델타 Y가 되고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했던 걸 하나 떠올려 보면 제가 한계용 이론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생산함수에서 할 거예요 라고 묵혀둔 게 하나 있죠. 왜? 그때 하는 게 깔끔하니까. M은 어디서 그은 기울기였다? 접선에서 그은 기울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M은 본래 구간별 기울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였다가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요걸 좁히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건 이런 뜻인데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MRS XY라고 하는 한계 대체율이라는 걸로 사용하는데 XJ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YJ를 줄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지죠. 왜? 흔했으니까 많이 줬는데 귀해지니까 조금 주니까 점점 기울기가 체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계 대체율 체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이라는 게 나오면 한계라는 단어가 붙으면 우리는 그것이 기울기, 뭐의 기울기? 그 해당 곡선의 원칙은 구간별 기울기고 여러분들은 접선의 기울기고 그것이 미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미분을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점점점 체감하는구나. 1번. 그러면 기울기가 뭐였다?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구나.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써버려요. 결론이 있어요. 맨날 물어보는 게 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 대체율을 체감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자 우리가 이 소비자 균형을 하면 골고루 소비하는 것이 좋아요 라는 멘트를 씁니다.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멘트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잘 내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성격 4가지 뭐였다? 1. 우하향한다.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야 무차별하지. 둘 다 늘어나면 효용이 커지기 때문에 무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1번. 2번이 뭐예요? 우리가 원점에서 멀수록 만족감이 크다. 왜? 만족감이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3. 교차하지 않는다.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4.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x제를 늘렸을 때 줄일 수 있는 y제가 처음에는 y제가 흔하니까 많이 줄였지만 점점점 조금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것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이 체감, 감소,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뜻과 함께 뒤에서 배우면 볼록이란 단어는 골고루라는 멘트를 먼저 선제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무차별 곡선의 성격을 봤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제 다른 객관식 시험에서 얘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 함수 형태로 나타내는데 다행히도 테스트에서는 얘를 함수 형태로 나타내진 않고 말로 나타내요. 말로. 그러니까 얘가 선형이냐 L자형이냐 Y축의 수평이냐 X축과 수평이냐 Y축과 평행하냐 그리고 뭐 얘는 우상향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말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테스트에서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완전 대체제라는 게 있죠. 완전 대체제. 그리고 완전 무한제예요. 완전 대체제라는 것은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건데 완전한 거죠. 그게 뭐냐면 5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는 500원짜리 2개는 1000원짜리 하나 똑같죠. 그랬더니 또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전 짤랑거린 동전이 싫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돈의 가치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 대치제는 이거죠. 얘가 X가 있고 얘가 500원짜리예요. 얘가 Y가 있고 얘가 1000원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500원짜리를 2개 가지나 1000원짜리를 하나를 가지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만족감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I0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요 점은 뭐예요?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한 장이니까 얘가 2장이 되거나 얘가 4개가 되면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가 I1이죠. 그러니까 얘는 1000원 갖고 있는 거냐, 2000원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중요한 게 뭐다? 완전 대체제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가지면 완전 대체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오른쪽 구두와 왼쪽 구두입니다. 자, 이거 읽으셔야 돼요, 그래프를. 자, 먼저 무차별 곡선은 그 무차별 곡선 위에 있으면 만족감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가 만약에 오른쪽 신발이고 얘가 왼쪽 신발이라고 하면 내가 왼쪽을 한 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을 가져가 봐야 만족감이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지겠죠. 선생님, 저는 오른쪽만 닳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한 짝 있는데 왼쪽만 많아져 봐야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 무차별 곡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만족감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Y제만 커지나 이렇게 X제만 커지나 뭐한다? 만족감이 커지지 않는다. 둘 다 커져야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원점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완전 보완제라고 얘기합니다.
함수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u는 ax 플러스 by, ax 플러스 by. 얘는 u는 미니멈 ax by 이거예요. 자,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안 나와요. 그냥 말로 내와요. 테셋은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수학적인 걸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재화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가능해질 거예요. 이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읽을 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죠. 자, 여기가 무효용은 효용을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I1, I2, I0, I1, I2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기가 X가 담배가 되겠죠. 담배가 늘어나 봐야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만족감이 커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감이 커진다는 것은 X제가 늘어봐 봐야 나 만족감이 똑같은데 Y제가 늘어나니까 나는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느끼는 친구죠. 마찬가지로 Y제가 담배면 비흡연자인 경우에 이렇게 Y제가 늘어나 봐야 만족감이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X제가 늘어나야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효용제. 아, 이거 술로 해도 되지. 나 술 안 먹는데 술 나한테 백날 줘봐야 나는 만족감이 똑같은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또 난 먹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제화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X가 있고 Y가 있고 요때 우리가 사탕, 초콜릿 이런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유는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은 뭐냐면 벡터가 이렇게 늘어나면 좋아요, 이렇게 늘어나면 좋아요, 합치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I0, I1, I2 뭐 이런 형태로 늘어날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X는 늘어나면 좋아요. Y제는 쓰레기니까 줄어들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합치는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두 개 다 비제하니까 얘 줄어들면 좋아요. 얘 줄어들면 좋아요. 그럼 벡터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I0, I1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수식으로 표현할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무차별 곡선을 읽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완전 대체제와 완전 보완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완전 대체제는 선형이 되겠고요. 완전 보완제는 L자형 레온티에프 함수가 된다라는 거. 레온티에프란 말이 했네요. 근데 이거 L자형이 레온티에프예요. 그래서 레온티에프는 사람 이름이니까 레온티에프 함수 형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한계 대체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x를 늘렸을 때 y제를 줄이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공식으로 나오는데 자, 요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증명 따위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이 공식도 기억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전 지식으로 우리가 MU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MU라는 것은 델타 Q 우리가 소비량을 늘렸을 때 총 효용이 얼만큼 변했는가가 MU예요. 그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X제와 Y제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MUX는 델타
TUX 델타 X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MUY는 델타 Y TUY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근데 지금 요게 정의가 뭐였냐면 무차별 곡선이었어요. 그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요 점 A와 B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거죠. 그럼 A의 만족감이나 B의 만족감이나 같아요.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는 것은 XJ를 늘렸을 때 XJ를 늘렸을 때 증가하는 총효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A에서 B로 갔을 때 XJ를 늘렸을 때 증가하는 총효용, 그게 뭐예요? TUX일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YJ를 XJ를 늘렸기 때문에 무차별을 하려면 YJ를 줄여야 되죠. YJ를 감소시켰을 때 YJ를 감소시켰을 때 감소하는 총효용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TUY죠. 이 둘을 더했을 때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이 같아야 무차별한 거지. 왜? 무차별하다는 정의는 만족감이 동일하니까 A에서 B로 갔을 때 늘어난 만큼 줄어들어야 총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둘을 더했을 때 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도출하면 요걸 이쪽으로 넘기면 뭐가 됩니까? TUX는 MUX 델타 X가 되고 얘는 TUY는 MUY 마이너스 델타 곱하기 델타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MUX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MUY 델타 Y는 빵이니까 자 넘기면 MUX 델타 X 마이너스 MUY 델타 Y가 되겠죠. 따라서 X를 이렇게 내리면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가 MUY분의 MUX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를 테스트에서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기억을 하자. 그나마 이제 기억을 해두면 거의 나올 확률이 희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웠으니까. MRS XY는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가 되고 MUY분의 MUX다.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기억하고 싶어요. 그러면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으세요. MUY분의 MUX. 이거는 이따가 하나 써먹을 건 있어요. 써먹을 건 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증명을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 라는 거. 그래서 사실 그냥 결론만 시간 날 때 조금 보시면 되는데 뭐 자주 묻진 않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다른 경제학 시험을 볼 때는 이거를 계산할 때 되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근데 테스트에서는 아까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굉장한 포인트를 잡고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다라는 걸 많이 내고, 그래서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무차별 곡선의 성질, 그리고 특수한 무차별 곡선은 어떤 형태냐, 이런 걸 좀 더 많이 물어보지, 이거는 계산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이 정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무차별 곡선의 소비자 균형까지 하면 이번 시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소비자 이유는 예산 제약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무차별 곡선은 만족감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계 효용 이론은 기수적이었어요. 몇 점이냐. 근데 여기는 어때요? I0가 좋아요? I1이 좋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I1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X와 YZ를 더 많이 소비했으니까. 그러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순서는 따질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서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순서를 매길 수 있다. 그럼 예산 제약이 없으면 어디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되죠. 제 키가 큽니다. 여기까지 가면 돼요. I3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다? 예산 제약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게 우리 앞에서 살짝 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 첫 시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비 가능선은 우리가 예산선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곡선 가서 다시 배우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얘입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선이 PXX입니다. 얘는 XJ의 가격이고 XJ의 수량이에요.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냐면 XJ의 쓴 총돈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PYY예요. YJ의 가격, YJ의 수량이니까 곱하면 YJ의 쓴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우리가 M 이렇게 되는 거죠. M. M은 예산이다. 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너무 어려우시면 물론 이걸 바꿔볼게요. 뭘 바꾸면 Y는 자, 여기 넘긴 다음에 PY로 나눠주면 되죠? 마이너스 PY분의 PXX 플러스 PY분의 M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따 증명할 때 쓰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있다. 1,000원이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PX가 100원이에요. PY가 100원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가 X고요. 얘가 Y고 내 1,000원으로 XJ만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10개 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XJ를 10개 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으니까 YJ는 못 샀으니까 YJ가 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YJ를 사기 위해서는 XJ를 줄여야 YJ를 살 수 있죠. 그래서 얘가 기회비용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돈으로 YJ만 사면 몇 개입니까? 10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 1분의 1이죠. 그게 뭐였어? PX분의 P와 PY분의 PX가 1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근데 만약에 지금 얘가 뭐예요? 2,000원이 되면 예산이 증가한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20이 되겠죠. 기울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50원이 됐어요. 그럼 나 1,000원으로 50원짜리 몇 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하게 확장되면 뭐가 됩니까? 예산이 증가한 거예요. 내가 1,000원일 때는 10개 사다가 2,000원이 되니까 20개 샀다라는 거고. 반대로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죠. YJ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지만 XJ가 지금 100원에서 50원이니까 반값이 됐으니까 1,000원으로 10개 사던 걸 이제 몇 개 살 수 있게 되었다. 20개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싸진 쪽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구입 가능 영역과 예산선의 기울기, 아까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만들어냈고요. 예제 있죠. 예산이 100일 때 XJ 가격이 10, YJ가 5면 100으로 XJ만 10개 살 수 10, YJ는 20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게 소득이 증가하면 평행하게 이동하고 XJ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YJ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죠. 당연히 반대로 우리가 소득이 감소하면 평행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비싸지면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테스트에서 막 계산 문제를 내진 않아요. 자, 이겁니다. 자, 소비자 균형이에요. 소비자 균형. X0, Y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있었죠. 얘가 이제 우리가 PY분의 PX고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하는 시험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에는 빼고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성이니까 방향성 뺄게요. 일단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건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우리가 I1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I2가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I3가 지나가고 있다 합시다. 그럼 I3는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영역은 소비 가능 영역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 우주선 사고 싶지, 돈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테스트 수준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요. A나 B나 C나 무엇이다? A나 B나 C나 동일한 소비 가능 영역에서 돈을 다 쓴 건데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수록 좋으니까 I2가 제일 좋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I2가 제일 좋다라는 것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이다 라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 그럼 무차별 곡선은 MRS XY고요. 예산선은 PY분의 PX가 같을 때입니다. 기울기가 같으면 접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를 뺀 어차피 얘도 마이너스니까 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면 아까 얘가 뭐였어요? MU Y분의 MU X로 나눌 수가 있었죠. 증명했었죠. 얘가 PY분의 PX니까 요 둘의 자리를 변경하면 PX분의 MUX PY분의 MUY로 바꿀 수도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아까 우리가 한계효용 이론에서 배웠던 무엇과 똑같은 거다. 우리가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과 똑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정도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 소비자 균형이 이루어진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뭐라고요?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다. 1번. 두 번째,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골고루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좀 길었죠. 그런데 이것도 최대한 짧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다른 시험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 전문가지만 그런 쪽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한 4시간 정도 해야 돼요. 4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테스트스럽게 바꿔드리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한계 효용은 기수적 효용을 나타냅니다. 2번 한계 효용을 합하면 총효용이 되니까 한계 효용이 플러스면 총효용은 증가하고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면 총효용은 감소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계효용에서는 XJ 이론어치 한계효용과 YJ 이론어치 한계효용이 같아질 때의 소비랍니다. 여기까지가 한계효용 이론이에요. 무차별 곡선 이론은 성질 4가지.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와 Y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고 우하향한다, 교차하지 않는다, 원점에서 멀수록 만족감이 크다,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볼록하다라는 말은 골고루 소비한다는 골고루 소비하면 좋다라는 말과 두 번째는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선 형태의 완전 대치제, L자형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라고도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균형은 우리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없지만 계산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